한 노년의 남성이 가슴이 답답한지 연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내 침대에 일어나 어디론가 가려고 하던 중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데요. 이 남성에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뉴저지에 거주하는 중년의 남성으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동갑인 제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로 교사이며 우리 부부는 14살의 청소년기에 접어든 외동딸 리사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방학 때는 보통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가곤 합니다. 한국으로는 여행을 2번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세 번째 한국 여행에서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한국 여행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수학여행으로 다녀왔어요. 두 번째는 제 딸인 리사가 K-팝에 열광하기 시작해서였어요. 이후 리사는 한국 드라마를 접한 후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이란 나라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고 한국어도 재밌어 보인다며 이내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해온 리사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으니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과 소통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특한 딸의 모습에 리사가 그토록 원하는 한국에 데리고 간 것이 우리 가족의 2번째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도치 않게 한국에 2번이나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저 역시도 한국이 참 매력적인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동양의 고전적인 매력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모든 시스템이 정말 편리하고 빨라서 여행하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대체로 참 친절해서 여행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게다가 미국에선 맛볼 수 없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한국 여행을 하고 왔더니 슬프게도 몸무게가 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빠져들었고 저는 이번 방학을 맞이하여 또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국이 지겹지도 않냐면서 이번엔 일본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전 한국이란 나라를 다 여행하려면 10번은 더 가도 부족하다고 말했고, 그 대신 이번에는 서울이 아닌 한국의 작은 섬 제주도라는 곳에 가자고 했어요. 아내에게 제주도에 관한 블로그 글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양가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가자고 제안했어요. 제주도로 결정한 이유는 양가 부모님의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서울 같은 도시 관광을 하시기엔 힘이 드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았고 그곳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아내도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보더니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냐고 하면서 흔쾌히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양가 부모님들께 한국이란 나라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일주일간 한국을 다녀오기로 했고 여행을 떠나는 날 온 가족이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참 동안을 나라 한국 제주 공항에 도착했어요. 제주도 공항 밖으로 나오니 야자수 나무가 저희 가족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상대로 아주 여유로운 여행을 즐겼어요. 아침에 일어나선 제주도 해변가를 산책했어요. 푸른 제주도의 바다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 등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도 실컷 둘러보고 전통시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해수욕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제주도에서 매일매일 인상 깊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 표정이 마냥 즐거워 보이지 않으셨어요. 시차 적응이 힘드셔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주무시질 못하셨죠. 이른이 훌쩍 넘은 몸으로 타국을 여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버지가 이 정도로 힘들어 하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주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가 힘이 드시지 않게 최대한 여유롭게 여행 일정을 소화하게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표정이 어두우셨던 이유를 알고 보니 어느 날인가부터 아버지께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미국에서도 알러지 증상을 달고 사셨어요. 아버지께선 알러지 증상이 생긴 이후에 는 줄곧 몸이 안 좋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기침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주도 공기가 좋아서였는지 여행 동안에는 알러지 증상은 사라졌는데 기침은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알러지 증상도 공기의 영향이 크다고만 생각했고 좋은 곳에 왔으니 아버지의 기침 증상도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행 일정이 계속될수록 아버지의 기침은 점점 심해지셨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기침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혹시 미국에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는 받아보았느냐고 여쭤봤어요. 아버지는 병원을 예약하시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다녀오셨고
또 한참을 기다려서 진료를 받는데 기침을 계속한다고 하니 미국 의사가 폐를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 의사가 폐를 보자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 숨소리만 들어보는 게 끝이었어요. 미국 의사는 청진기로 폐 소리를 들어봤을 때 소리가 괜찮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계속된 기침에 온갖 알러지 약과 주사를 맞았어요. 물론 병원에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엑스레이를 찍을 수는 있었지만 미국에서의 엑스레이를 찍는 것은 오랜 기다림과 큰 비용이 들기에 아버지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버지는 미국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폐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으셔서 기침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낸 적이 없으셨죠. 저는 별일 없을 거라며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이후로도 아버지는 기침을 자주 하셨지만 약을 드시고 계셨기에 금방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제주도에서 4일차에 일이 터졌어요. 그날은 쇠속각을 돌아보고 카페에 들렀다가 유명한 돈가스 집에서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는데 아버지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돈가스를 포장해서 숙소로 들어왔고 저녁을 함께 먹고 휴식을 취하다가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일찍 주무셨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지 한두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기침이 시작되었고 기침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연신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심각한 기침이 계속되자 당황하신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어머니는 급히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오셨고 아버지는 물을 마시고 이내 누우셨지만 다시 시작된 기침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무거운 표정을 하시고는 아버지를 걱정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가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당장 병원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 있는 제주도 내에 있는 병원을 밤새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검색 끝에 알아낸 제주도의 어느 한 동네 병원을 찾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아버지께 병원에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병원 예약은 한 거냐며 물으시기에 병원에 가서 조금만 기다리면 진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사전에 예약 없이 병원 진료를 어떻게 받느냐며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셨죠. 그 말씀에 아버지께 한국 동네 병원은 예약이 따로 필요 없다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뉘앙스로 전화를 직접 해보았냐고 되물으셨죠. 저는 전화도 해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서는 그게 정상인 거냐고 의아해 하셨어요. 괜한 헛걸음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게 보통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믿지 못하시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전화하고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아버지는 끝까지 제 말이 틀렸다고 하셨지만 저는 일단 저를 믿으라고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을 가는 동안에 증상을 알면 알수록 기침의 원인이 무엇인지 걱정이 되면서도 마침 아버지를 한국에 모시고 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병원은 기다림 없이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병원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매우 복잡했어요. 사실 외국인 관광객으로서 한국 병원은 저도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저의 예상대로 한국 병원 접수는 굉장히 쉬웠어요. 병원에서는 미국의 신분증 사본만 보여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대기자 리스트에 아버지의 이름이 뜨더라고요. 이를 보고 깜짝 놀란 아버지는 정말로 오늘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냐고 재차 물으시면서 작성해야 할 서류 뭉치들은 어디 있냐면서 서류를 찾으셨어요. 전 작성해야 할 서류는 따로 없다고 했더니 아버지는 이게 맞냐고 또 되물으셨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저를 못 믿으실 만도 한 게 미국에서는 보험이나 개인정보를 다 주면서 예약하더라도 접수할 때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내야 하거든요. 그 서류가 4장에서 8장 정도이고 서류 작성에만 10분에서 20분은 걸려요.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접수되는 한국과는 다르죠. 그렇게 예약 없이 진료를 접수한 지 10분 만에 아버지의 이름이 호명되면서 바로 진료실로 향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시고는 한국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러지 증상이 사라졌는데 기침만 유독 계속 남아있고 기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한국 의사 선생님은 혹시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속쓰림 증상은 없는지 물었어요. 의사의 물음에 아버지는 기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소화를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이내 한국 의사 선생님은 숨을 크게 들어 마시라고 하더니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한국 의사 선생님은 미국 의사가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기침의 증상은 오래되었어도 소리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기침이 왜 계속되는지
엑스레이로 한번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그냥 돌려보낸 미국 병원과는 다르게 한국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로 확실하게 확인까지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기다림 없이 바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고, 한국 병원에서는 진단을 편하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감동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엑스레이를 찍고 나오시면서 결과를 알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냐고 물으셨어요. 곧 미국에 돌아가야 하는데 결과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도 하셨죠. 저는 지금 바로 의사 선생님이 촬영 결과를 보시고 진단해 주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지금 당장 엑스레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또 충격을 받으셨어요. 미국에서는 결과가 나오는 데만 4일이 걸리고 그것도 메시지로 겨우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에 놀라셨고, 비용을 떠나서 미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을 하셨어요. 그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5분 만에 또다시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엑스레이를 보시더니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이 기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아버지는 정말 놀랬어요. 기침의 원인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니요? 이내 못 믿어온 아버지와 제 표정을 보시고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이 알러지 질환이랑 식도염인데 알러지약은 이미 먹고 있지만 기침 증상에 차도가 없기에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내린 것이고 역류성 식도염에 관한 약을 처방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약은 단 한 알이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한국 의사 선생님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엑스레이로 확실하게 폐가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로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진료실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병원비였어요. 아버지는 제게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냐고 물으셨어요. 사실 저도 병원비는 예상이 가질 않았어요. 아버지는 조심스레 저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며 만약에 150만 원이 넘으면 이걸로 결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설마 그 정도 비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렸지만 아버지는 미국에서 갑자기 엑스레이를 찍으면 적어도 8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하고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과 비용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게다가 한국에서는 기다림 없이 바로 엑스레이를 찍었으니 미국보다는 병원비가 더 비쌀 것 같다고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바로 의사를 만나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을 받는 것은 응급실에서만 가능한 일이라 큰 비용이 나올까봐 전전긍긍해 하셨어요. 그렇게 처방전과 병원비 내역서를 받아들자마자 아버지는 병원비가 얼마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직접 병원비 내역서를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비용을 보시고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35,000원이 미국 달러로 35달러가 맞냐고 물으셨어요. 보험 적용도 안 했는데 병원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면서 놀라운 현실에 입을 다무시질 못했어요. 평생 미국이 최고인 줄만 알았던 아버지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약국을 찾는 것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편리하고 쾌적한 약국에도 반해버리셨어요. 그렇게 병원 방문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아버지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시면서 하루 종일 얼마나 놀라웠는지 한국에 대해서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셨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드시고 아버지의 기침 증세는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침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남은 기간 동안 더 즐겁게 제주도 여행을 즐길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한국 병원에 모시고 갈 계획은 없었지만 기침이 너무 심하셔서 결국 한국 병원에 가봤는데요. 그동안 걱정했던 것을 모두 해결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아버지도 한국에 와서 기침이 심해져 한국 병원에 가게 된 것이 오히려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하십니다. 만약 한국에서 병원을 가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미국에서 기침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건강을 책임져준 한국병원과 의사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병원 덕분에 아버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버지의 오래된 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미국 남성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미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선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보험을 가입하려면 매월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수술도 미국에서는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비싼 비행기표를 사더라도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훌륭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동이 밀려오는 감동 공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